안녕하세요. 배정원TV의 구독자 여러분, 배정원입니다.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명화 속의 성은요, 이 그림입니다. 예쁘죠? 자, 이 그림은요, 이 석판화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빨간색, 까만색, 흰색의 이 강렬한 대비,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선,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서 굉장히 묘한 느낌을 받게 돼요. 일본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. 이 그림은 오브리 빈센트 비어즐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사파가입니다. 그 비어즐리가 그린 이졸데라는 그림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일본풍이기도 하죠. 이 오브리 빈센트 비어즐리는 프랑스 화가인 로트렉하고요. 그리고 일본의 풍속화인 우키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. 그래서 약간 좀 일본풍이죠. 일본풍으로 볼 수가 있는데, 이 지금 하얀 그 19세기 주름이 이렇게 막 잡힌 화려한 그 드레스를 입고 이 검은 흑발의 아주 풍성한 머리를 가진 이 미녀는 뭔가를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졸데의 사랑의 묘약입니다. 그래서 이 잔에 담긴 건 사랑의 묘약으로 그 마법약이죠. 마법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 하루에 한 번 그 사람을 못 보면 죽을 것 같고 3일을 못 만나면 못 보면 죽는다고 말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사랑에 빠지는 그런 마법의 약이고, 서양에서는 그 사랑의 묘약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도 신화로도 오페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이졸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영국의 트리스탄이라고 하는 왕자와 사랑에 빠진 아일랜드 공주입니다. 그래서 이 트리스탄 왕자의 그 삼촌인 마크 왕이 이 이졸데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 트리스탄 왕자에게 아일랜드를 정벌하기를 명령을 하고, 이 트리스탄 왕자한테 사로잡혀서 정략 결혼을 위해서 이제 오고 있는 배 위에서 이졸데는 그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싸준 독약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랑의 묘약이었어요. 그걸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바로 곁에서 눈에 띈 사람이 트리스탄 왕자입니다.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. 이 이졸데의 작가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사파가면서 아르누브 화가인 오브리 빈센트 비어즐리인데요. 1872년에서 1898년 겨우 26살 살고 죽었어요. 그래서 가난한 그 중산층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짧게 살고 죽은 유명한 사파가인데, 정식으로 미술 수업을 해본 적은 없고 독학으로 했다라고 얘기하고, 그 라파엘 전파의 아주 유명한 화가인 번 존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그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비어즐리는 드로잉이나 석판화나 목판화, 포스터 등 아주 많은 작품을 그렇게 짧은 그 생애 동안에 남겼는데, 굉장히 대담하게 생략하고 흑백을 대비하고 또 굉장히 선이 유려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의 귀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의 섬세한 그런 선화는 악마적인 어떤 그 에로티시즘과 퇴폐적이고 감각적이고 세기말적인 탄미주의의 아주 상징적인 그림으로 그를 각인했습니다. 이 비어즐리는 오스카 와일드의 그 살로메에 아주 화려하고 감각적인 사파를 넣어서 유명해졌고요. 특히 또 아서왕의 죽음 같은 켈트족의 신화의 사파 그리기를 아주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졸데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. 이졸데는 이졸데를 이제 트리스탄 왕자가 배에 태워서 데려가는데, 그때 그 이졸데의 엄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. 그 왕비가. 그래서 이졸데에게는 독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한눈에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사랑에 빠지는 그런 묘약을 줘서 아마도 그 딸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정략 결혼이었을지언정 사랑에 빠져서 살기를 원했던 엄마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는데, 그 사랑의 묘약을 먹고 이졸데는 정말 그 사랑에 빠졌다가 불행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트리스탄도 이졸데에게 사랑을 느끼는데, 참 재미있는 건 원래 이 이졸데가 이렇게 흑발이 아니고 금발이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비어즐리가
그 금발이 아니라 흑발로 그렸던 거고요. 그래서 이 이졸대는 금발의 이졸대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이 금발의 이졸대를 마커 왕한테 보내지만, 자기 삼촌한테 보내지만 잊지를 못하다가 이 이졸대를 닮은 또 다른 이졸대, 흰손의 이졸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. 아마 이 이졸대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처럼, 영희, 순이처럼 그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트리스탄이 정말 그리워하던 금발의 이졸대에게 내가 죽기 전에 내 병을 좀 고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전가를 보내는데, 그 얘기를 듣고 이졸대가 트리스탄한테 달려오는데 그 결혼한 흰손의 이졸대가 이 금발의 이졸대가 벌써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. 그래서 트리스탄은 절망 속에서 이졸대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. 그리고 그 트리스탄이 자기를 기다리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금발의 이졸대 역시 트리스탄의 그 시신 앞에서 죽고 만다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위대함과 운명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켈트족의 전설이고요. 아주 유명한 전설이고 소설이나 희곡이나 오페라로 많이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어떠세요? 이렇게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에로스의 화살을 맞은 것처럼 눈앞의 사람과 뜨거운 사랑에 빠지는 마법의 약, 이런 그 약을 먹으면 짝사랑, 슬픈 결말의 짝사랑은 아마 없겠죠? 우리 현실 속에서 사랑의 묘약은 없을까요? 우리 현실 속에서 사랑의 묘약이 있죠. 아주 예전에는 그 남미에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던 코코아차가 사랑의 묘약으로 알려졌었어요. 최음제로 알려졌었고, 그래서 그 귀부인들은 아주 비싸게 그 코코아차를 사서 남편이나 애인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기다리는 날, 뜨거운 코코아차를 한 잔씩 먹고는 그 애인을 기다리고는 했답니다. 근데 참 재밌게도 이 코코아 안에 그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체험제로서의 그 페닐에트라민이 들어있다는 것, 참 재밌는 일이죠.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사랑의 묘약은 남자들에게는 성욕이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섹스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도전하고 싶지도 않고 되게 이렇게 인생이 재미없어졌을 때 성욕을 부추기고 남성성을 살려주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보충요법, 테스토스테론 뭐 약으로도 먹고 혹은 크림으로도 바르고 주사도 맞을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보충요법과 또 예전에는 뭐 전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발기, 부전일 때 발기를 도와주는 비아그라, 뭐 레비트라, 시알리스 뭐 이런 것들이 남자들에게는 사랑의 묘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아는 그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제일 그래도 잘 팔리는 약, 그 사랑의 묘약으로 잘 팔리는 약은 여전히 비아그라하고 시알리스, 그리고 그 복제약인 팔팔정, 뭐 샌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남자들에게는 이런 그 사랑을 살려주는, 피를 돌려주고 그리고 정력을 좀 보충해주고 성욕도 막 부추겨주고 이런 사랑의 묘약이 있는데, 여자들에게는 사랑의 묘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물론 여자들에게도 폐경을 지나거나 그래서 그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지면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,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을 통해서 여성성을 살려주고 피부에 윤기를 돌게 해주고, 그런 그 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도 사랑의 묘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질윤활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요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들인데요. 보면 질윤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폐경이 지난 여성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질 건조가 왔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, 외국에서는 그 젊은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. 대학생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, 그 이유는 그 여자들은 왜 충분하게 애무하고 또 분위기가 좀 잘 갖춰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섹스하기가 어려워서 성경험이 적고, 그리고 왜 사회 평판이 좀 두렵고 그렇게 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운 그런 젊은 여성들도 질윤활제를 많이 쓴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폐경이 지난 분들이나 혹은 왜 수유를 하고 있어서
질이 건조한 그 여성들에게 사랑의 묘약으로 이 질 윤활제를 권하곤 합니다. 그래서 뭐 아스트로글라이드라든지 뭐 이런 러브젤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뭐 듀렉스 콘돔 만드는 회사인 듀렉스에서도 젤이 나와 있고, 그래서 언제든지 살 수 있고, 세계 그 학회, 성학회를 가면요, 이렇게 로비에 이렇게 그 윤활제들을 잔뜩 쌓아놓고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윤활제를 쓰면 질이 굉장히 촉촉해지고, 그리고 삽입을 할 때 좀 통증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윤활제로 기름이면 된다고 해서 뭐 식용기름, 올리브유라든지 뭐 들기름이라든지 혹은 뭐 수분크림, 뭐 바셀린 이런 것들을 쓰는데,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건 남자도 여자도 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기름이 많은 그런 크림을 쓰면 그 여자는 질염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윤활제들은 보면 그 글리세린이, 물론 이게 너무 빨리 마르면 안 되니까 수분이, 글리세린이 아주 소량 들어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수용성에 가깝게 만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투명한 액체고, 요 한두 방울을 질에 바르거나 혹은 남자의 성기에 이렇게 바르면 그 굉장히 편안하게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, 발기가 잘 안 될 때, 성욕이 잘 안 생겼을 때, 혹은 질이 너무 건조해서 삽입하기가 어렵고 통증이 느껴질 때, 또는 여자들도 왜 이렇게 자꾸 피부가 건조해지고 질도 건조해지고 할 때 그 에스트로겐의 보충요법도 사랑의 묘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사랑의 묘약을 마신 이졸데는 사랑함으로써, 그 묘약을 마심으로써 고통스러웠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렀지만, 우리들 옆에 있는 이런 사랑의 묘약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오래도록 또 마법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약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약들이 필요하시면, 이런 그 불편함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굉장히 많은 남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비아그라를 먹기만 하면 성욕이 생겨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비아그라는 사실은 성욕을 부추기는 약은 아니에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호르몬제인 테스토스테론이 남자에게 사랑하고 싶은 욕구를 막 이렇게 그 부추기고 성적인 흥분을 부추기는 그런 약이고요. 비아그라는 사실은 피돌기에 관계된 거예요. 그래서 발기가 단단한가, 그리고 발기를 오래 지속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약이거든요. 그래서 비아그라하고 테스토스테론은 기전이 달라요. 그래서 비아그라는 피돌기를 도와주는 약이고, 아마 아시겠지만 그것이 1998년에 개발됐을 때 이 심장병 약으로 개발을 하다가 부작용으로 환자들이 이렇게 자꾸 발기가 돼서 그 부작용을 이용해서 만든 약이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. 그래서 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는 그 성흥분제, 성욕구를 더 높여주는 약, 뭐 체험제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아마 심리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. 내가 비아그라를 먹으면 발기도 강하게 되고 멋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그 성욕을 조금 더 부추겨 줄 수도 있고, 성적 흥분에 있어서도 왜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 시민성 보면 이제 성이라는 건 몸과 마음이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상대가 막 밉고 분노가 생기고 이래서 심리적인 그런 위축감 때문에 성욕이 안 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비아그라를 먹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, 그런데 이 몸의 문제로 발기가 좀 단단하게 안 되고 오래 지속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비아그라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이죠. 그 성감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, 그 사람을 보고 갑자기 막 성욕이 막 생기고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약은 그렇게 직방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있을지도 모르지.
예전에 유럽 같은 데서는 무슨 뭐 스페니시 파리 그런 것들 이렇게 짓이겨 갖고 이 성게에다 바르고 그랬어요.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읽은 적도 있는데 그 스페니시 파리를 이렇게 짓이겨서 그 음경에 바른 사람이 뭐 하루에 몇십 번의 섹스를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읽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사랑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도 자신도 죽는 약이겠죠. 그래서 그건 뭐 독약이라고 생각해요. 사랑의 묘약이 아니라 진짜 독약.